이거 단점이 뭔지 알아요? 한여름이나 날이 뜨거운 날에는 뒤지게 더워요. 그러니까 진짜 에어컨을 틀어도 이 위에서 뜨거운 열기가 오니까 진짜 대갈통이 익는 것 같거든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 EV9의 컨셉트카가 기아 360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산 모터쇼 때 무대 위에서 세워져 있는 거 구경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비트 360에는 조금 더 가까이 EV9의 컨셉트카를 둘러볼 수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요거 영상이 올라가기 바로 이전에 EV9의 위장막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잖아요. 위장막을 봤을 때 보였던 포인트들과 EV9 컨셉트카와 얼마나 비슷한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컨셉트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EV9 역시도 기아에서 살짝 간을 보기 위해 이렇게 전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 이 위장막이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툼하게 씌워져 있는 검은 색깔의 위장막 말고 스티커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위장막 사진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아에서 EV9의 약간 간을 보는 것처럼 실제 위장막 사진 이런 거를 좀 노출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EV9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V9은 기아에서 첫 번째로 내놓는 대형 SUV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출시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이게 EV9만 그런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도 먼저 출시하기 전에 45 컨셉트카를 출시를 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오닉5 이렇게 내놓을 거야 약간 좀 공개를 했었죠. 아이오닉6 역시도 프로페시 컨셉트카를 출시를 해서 요거 좀 어떨까요? 이렇게 반응을 봤었는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시랑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서 요걸 조금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EV9 컨셉트카는 실제 양산되는 차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아마 위장막 때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편집자가 이거 EV9과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다 잘라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에 전기차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뭐 아이오닉5, EV6, 조만간에 EV6 GT도 나와요. 그리고 아이오닉6처럼 좀 약간 유행 아닌 유행처럼 전기차가 계속 나오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전기차 한번 사볼까?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저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전기차 어떤 거 사는 게 좋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좀 결혼하고 가족이 있는 소비자라면 EV9 내년 한 4월 정도에 나오거든? 요거 사면은 그냥 게임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오닉6가 주행 가는 거리가 이번에 500km대로 나왔잖아요. 아마 EV9 역시도 500km 중반이 넘는 그런 꽤 긴 거리에 주행 가는 거리를 또 보여줄 것 같고요. 대형 SUV의 그런 크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 역시도 기존에 나왔던 뭐 아이오닉5, EV6와는 한 단계 더 윗등급의 그런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역시도 기아하면 디자인하면 기아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예쁜 디자인,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위장막을 보면서 이 컨셉트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스타맵 라이팅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야, 뭔가 좀 화려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양산형 EV9 역시도 이 데일라이트 느낌, 디자인이 완전히 컨셉트카랑 동일하고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북미에서 공개가 됐던 EV9 역시도 컨셉트카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 그러면 이 위에는 지금 약간 크롬으로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 어디 부분까지도 실제 데일라이트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또 한 가지, 스타맵 라이팅, 약간 여기 화려한 무늬의 패턴으로 뭔가 이렇게 딱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라이팅 그릴이라 해서 전기차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뚫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있었던 이 위치에 뭔가 전기차만의 포인트를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튀는 걸 좀 집어넣으면 약간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집어넣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EV9 역시도 지금 이 컨셉트카에서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게 단순히 그냥 이게 뭔가 화려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아마 여기에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나중에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합니다. 굳이 여기에 불빛을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했을 때 반 있을 때는 여기가 반 정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완충이 됐을 때는 여기에 불빛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뭔가 좀 그런 포인트로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차가 있죠. 험머 EV. 험머 EV도 헤드램프에 이렇게 충전 잔량,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긋 솟아있는 이 휀더 라인 역시도 EV9의 존재감을 그대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장막과 컨셉트카 딱 옆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EV9의 전체적인 느낌의 디자인 라인들은 각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내연기관의 자동차와 한결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공격적인 라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본넷 이 위쪽에 에어덕트처럼 쭉 길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보여질 텐데요. 물론 실제 양산되는 EV9도 이렇게 나오면 예쁘겠지만 현실성은 없고요. 요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어덕트 해가지고 앞에 뭐 본닛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차 높이를 낮춰주고 약간 그런 용도이겠죠. 왜냐면 엔진이 앞에 없잖아요. 굳이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용도도 아니고 차가 이제 좀 붕 뜨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차를 좀 밑으로 내리는 용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양산되는 EV9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엠블럼의 위치도 되게 또 중요하죠. 본넷 위로 아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릴의 좀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마 딱 요 정도 위치에 실제 양산차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는 휠 인치가 도대체 몇 인치인 거야? 22인치네요. 우리가 이제 위장막을 봤었던 EV9도 21인치였거든요. 이 차량은 22인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 양산되는 EV9에는 22인치까지는 안 넣을 것 같고 21인치 정도 넣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자, 여기 보면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죠. EV6 때는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만 들어가 있고 EV9 컨셉트카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시피 아마 양산형에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실내는 잠겨 있어서 볼 순 없지만 21인치의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워진 핸들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실제 EV9도 기존과는 좀 다른 핸들의 디자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근에 출시했었던 아이오닉 6도 핸들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죠. 핸들 중간에 있는 그 로고 위치 디지털 픽셀이 충전 잔량이라든지 모드를 바꿨을 때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약간 차별화를 뒀는데 EV9에도 그런 좀 새로워진 기능이 들어간 핸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차가 굉장히 높고 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보통 썬루프나 파노라마 썬루프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개방감도 그렇게 크지 않고 비싼 옵션 값을 추가를 해서 굳이 넣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SUV 차나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차 실내가 굉장히 넓고 차가 크기 때문에 루프에서 보여지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EV9 컨셉트카 역시도 이 위쪽에 파노라믹 스카이 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산에도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개방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게 한 가지 포인트도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모델 3나 모델 Y 보면은 루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단점이 뭔지 알아요? 한여름이나 날이 뜨거운 날에는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뒤지게 더워요. 그래서 EV9은 모델 3나 모델 Y보다도 한 단계 더 큰 사이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좀 커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이드 쪽에 보면 약간 무늬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보면은 안 돼요. 실제 양산되는 EV9에도 이런 좀 포인트들이 크롬 가니쉬처럼 카니발이나 K8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EV9에는 이런 좀 문양, 라인들이 좀 군데군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시트 배열을 보면은 이게 일단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실제 양산되는 EV9에는 시트가 돌아가거나 배열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6인승 모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었던 위장막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죠. 7인승과 6인승. 시트 배열이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2열에 3자리와 마지막 뒤에 2자리가 있는 이 모델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모델은 앞에 2개, 중간에 통로가 뚫려 있는 2열 자리 2개가 있었고, 마지막 3열에도 2자리 있는 6인승 모델이 있었죠. 자,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긴 한데 5인승, 7인승, 6인승 이렇게 3가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인기가 있으면은 VIP 시트가 들어간 모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실내 보면은 버튼들이 굉장히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버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추후에 출시하는 EV9에도 이런 버튼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은 디스플레이와 공조기를 이제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집어넣고 터치를 통해서 한 번은 미디어, 또 하나는 공조기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EV9에도 이런 버튼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터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게 단점이 예전에 제가 리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 시선이 한번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버튼들은 따로 빼놓긴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나는 뭐 이 버튼을 많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버튼들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버튼을 배열하고 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또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버튼을 또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또 빼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위장막이 덮여져 있는 차량을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 전면은 어느 정도 항상 다 보였거든요. 하지만 후면은 워낙 두꺼운 위장막을 덮어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컨셉트카를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약간 이 Y자 형태의 테일램프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형 EV9에도 이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가려져 있지만,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진짜 되게 화려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좀 호불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볼륨감 있는 라인들이 좀 되게 선들이 날렵하죠. 날이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앞뒤 휀더 쪽에 있는 이런 휀더 라인도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렁크 후드 이 중간 부분에도 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컨셉트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양산되는 EV9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날렵하게 날이 좀 서 있는 그런 좀 디자인을 강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야, 기대된다 진짜.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외관도 외관이지만 이 컨셉트카의 실내를 우리가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어 쪽 보면은 약간 디자인이 독특하죠. 근데 저 도어 하단부에 보면은 저 라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위장막에서 봤었던 도어 라인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EV9 실내 봤을 때도 기존의 기아에서 봤었던 디자인과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도어 쪽 디자인은 컨셉트카와 양산이 좀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좀 신기한 게 이 문을 여는 버튼들도 지금 터치로 되어 있어요. 양산되는 EV9도 G90처럼 이렇게 버튼을 열어서 문을 열 수 있는지 닫을 수 있는지, 요거는 조금 아리송하지만 G90도 오토 플러시도 들어가고 버튼으로 문 열잖아. EV9도 버튼으로 열고 닫는 거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플래그십 전기 SUV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을 생각한다면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전기차 특유의 뭔가 좀 그런 특별함을 좀 주기 위해 버튼으로 또 문을 열 수 있게 그거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핸들 디자인도 보면은 기어 바꾸는 게 칼럼식처럼 일단 저기 보이는 거는 핸들에서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문양만 그렇죠. 뭐 실제 구동되는 차는 아니니까. 네, 이런 것처럼 EV6 어떻게 있어요? 다이얼식이잖아. 다이얼로 나올지 칼럼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버튼으로 해가지고 뭐 대시보드 상단이나 이렇게 들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EV9은 큰 차체 그리고 높은 전고, 요거에 어울리는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변에서 전기차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들어요. 전기차 오빠님 어떤 거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내가 당장 전기차를 사야 되는 급한 이유가 있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려라. 나중에 뭐 수소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배터리가 성능이 확 좋아져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막 한 1000km 나오고 뭐 600km 나오고 막 이러면은 지금 급하게 사서 타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때문에 빨리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보조금이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제가 맨 처음에 전기차를 샀던 2011년, 12년도 그 당시만 해도 국가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또 할인해 줬거든요. 그런 거 다 합치면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은 거의 4천만 원에 탈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원금 때문에 조금 더 차를 이제 빨리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오늘 사는 전기차가 가장 싸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0만 원 보조금 받겠다고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늘어난 이 차 나중에 나오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감가가 살벌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더 현명해 주셔야 되고, 조금 더 좋은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 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EV9이 출시하는 거를 시작으로 2023년, 2024년에는 신차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25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해서 많은 차들이 출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뭐 다른 거 사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EV9 요거 기대할 만하고요. SUV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 뭐 이런 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 뭐 팰리세이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 EV6 같은 전기차를 보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서 EV9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 더 먼 거를 한번 봐라. 아이오닉 5 때도 급하게 샀다가 나중에 연식 변경되면서 OTA 들어가고, OTA 커요. OTA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용량도 연식 변경되면서 확 늘어났죠. 성태경 쥐도새도 모르게 바로 팔아버렸어요. 야,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런 것처럼 정말 EV9 기대하셔도 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EV9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생신이라서 저녁 식사하러 같이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인포카에서 사용을 하는 스마트 스캐너 2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진단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손쉽게 점검할 수 있으며, 간단, 기본, 상세, 정밀 4단계의 진단 삭제 기능으로 고장 코드를 조회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시 속도, 과속, 급감속, 연비 등 주행 데이터를 포함한 기록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상세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을 뿐더러 인포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의 운전 스타일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플을 통해서 HD,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계부, 내 차량의 주차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 차를 관리하고 싶다, 인포카와 함께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